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10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조윤남 대표님, 지금은 코어 16.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애널리스트 오래 하셨고 네, 한 특히 이제 20년 했죠. 전략 중심으로. 퀀트랑 투자 전략. 예. 그리고 대신증권의 리서치 센터장 오래 하셨고 리서치 센터장 6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경제연구소. 경제연구소 자산운용. 대표 4년. 요즘에도 시장을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방송 준비하느라고 좀 집중적으로 며칠 봤습니다. 며칠이요? 네, 그럼 좋은 시절만 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요즘 그 코스피가 2,900도 올라가고 네네네. 뜨겁습니다. 네.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좋은 환경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강한데 이제 그림으로 조금 설명해 네. 드릴까요? 네. 요 그림인데요. 우리가 그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 혹은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라는 얘기는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그죠? 맨날 듣던 얘기죠, 진짜. 예. 근데 진짜 사람들의 최근에는 그 리레이팅 혹은 예.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음. 저 그림에서 보면 1975년서부터 장기 코스피를 로그 스케일로 그려놓은 겁니다. 아, 뭐 한 10년 이상씩 뭐 코스피 1000 위아래서 혹은 2000 위아래서 예.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장기 횡보. 예, 그러다가 이제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데 네. 오른쪽 표에 있는 그림처럼 일단 기업들이 주주들을 먼저 생각한다. 기업들이 어떤 승계라든지 뭐 어떤 대주주들의 자기 이익만을 위한 행동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학술적으로도 자본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분모가 작아지는 거죠, 그죠? 뭐 배당 많이 하고 주주한테 네, 환원 네. 많이 하면. 예, 그리고 배당 성향도 커지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뉴스에 보면 PBR이 한국 시장 낮다.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밸류업 해야 된다. 음. 근데 PBR이라는 거는 이제 ROE의 자기자본 이익률의 함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 기업이 과연 장기적으로 미래의 이익을 늘릴 수 있을 거냐라는 음. 분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모가 늘어나는 속도를 줄일 수는 있어요. 어떻게? 100원 벌었는데 그동안은 99원을 축적해 쟁여놓고. 놨으면 이제는 40원은 저기 주주들한테 돌려줘라. 주고 60원만 쟁여 놓으면 분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음. 그 다음에 뭐 자사주 소각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런 형태로 이 ROE에 대해서 이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미국 기업처럼 ROE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예, 그러면 PBR도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요. 거기서 이는 에쿼티, 네, 자본. 예, 자본 총계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자본을 줄여라. 네. 그래서 뭐 코스피 5천 얘기 최근에 나오니까요. 예. 그 한 4,900 이렇게 맞춰놓은 이제 퍼센테이지입니다. 잠시만요. 저게 지금 4,900을 모델로 했을 때 이론적인 PBR하고 네. ROE 나오는 거예요? 네, ROE가 그럼 한 15% 나오면 15% 정도 돼야죠. 지금은 꿈의 숫자 아닙니까? 뭐 ROE가 뭐 한 2배 조금 안 되는 숫자까지 늘어나야 되는데, 예. 근데 저 에쿼티라는 부분을 많이 줄여주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코스피를 구성하는, 예.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네. 저 전체 그 평균적인 수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 예. 좀 삼성전자가 ROE가 15%가 넘는다? 이상하지 않겠죠. 음. 만약에 삼성전자가 근데 주도하는 시장이다 그러면 뭐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뭐 방산업체라든지 조선업체라든지 수익성 좋은 해 ROE가 15% 넘는다? 그 이상하지 않죠. 거기다가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많이 주게 되면 아까 100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을 때 40원을 배당으로 주면 그걸 배당 성향이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이 배당 성향은 PER을 만드는 그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PER은 배당 성향의 함수예요. 음.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커진다는 얘기는 PER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PER이든 PBR이든 적정 가치가 높아진다. 당연히 코스피가 3천, 4천, 5천 거기다가 할인율의 함수인 자본 비용도 낮아질 수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주주 환원이 선결 조건이네요. 가장 중요하죠. 가장 풀려야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보면은 최근에 상법 개정이다 뭐 그래서 이제 네. 이사의 의무를 강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주주들도 상장을 해놓고 주주들한테 신경을 쓴다 이런 신뢰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그냥 상장만 하면 끝나는
네네. 상장 자체가 목표였던 그런 시대였고. 저도 제 친구들이 그 기업 스타트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 목표가 코스닥 상장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인이 엔터프레너십이 그런 건가? 물론 이제 그분들도 처음에는 아주 순수했겠죠. 예. 근데 워낙 이제 힘들고 고초를 많이 겪다 보니까 마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많은 기업들, 꽤 여러 기업들의 목표가 코스닥 상장이었구나. 그래도 뭔가 이제는 주식 투자자 1,400만, 1,500만 시대 되고 기업의 의사결정 하나가 우리 국민들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관여를 하시고 정책에도 목소리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도 또 그거를 받아들여서 공약을 할 수밖에 없고 네네. 좋은 시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큰가요? 옛날에는 하도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기대가 계속 이렇게 축적이 돼야 되죠. 그래야 세상이 바뀌죠. 이 그림은 뭐냐면요. 이 그림은 아주 옛날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하우머치라는 옛날 건데 뭐 상황은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부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됐냐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예. 저게 어떤 의미예요? 빨간색은 이제 아버지가 물려줬다라는 거고, 아,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뭐 페이스북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창업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고, 노란색은 이제 주식시장 혹은 코인시장 이런 데서 금융시장에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많다고요? 네. 근데 우리가 미국이고요. 미국은 빨간색, 네. 초록색, 노란색이 한 30% 비슷하네요. 3분의 1씩 되고 영국은 파란색이 많아요. 파란색이 뭐냐? 내가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었다. 몇백억을 받았다. 뭐 이런 어떤 기업의 임원으로서 부자가 된 사람들. 아, 그게 기준이에요. 많다고요? 네. 그렇게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이 나온 사이트에 글이 언급이 돼 있는데 네. 당시에도 사우스 코리아가 언급이 돼 있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디요? 왜 이렇게 빨간색이 많냐? 아, 사우스 그래도 코리아는 좀 크게 70 그려놨네. 예, 70%가 넘는다라고 당시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수저. 결국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어. 아버지 잘 만나는 거. 증여나 상속밖에 없었다. 뭐 아. 이렇게 좀 극단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그 증여나 상속 어떤 세제 문제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 뭐 신탁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금융시장과 기업 활동의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변화들이 예상은 됩니다. 근데 저 빨간색이 초록색이나 노란색으로 채워져야 네, 투자자들도 네, 네. 많아진 거고 기업인 성공한 기업인들도 많아진 거고 네, 이렇게 네.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시사점이 크네요. 이제 좋은 쪽만 해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강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뭐 그런 부분들 좀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인구가 고령화되는 거는 지금 점점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까지 네,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렇죠. 그러죠. 이 사람들이 많아야 GDP 성장률이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보다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더 많아지잖아요. 초고령 사회니까. 예. 뭐 지하철 타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GDP 성장률 자체는 낮아지고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써요. 좋은 옷 혹은 때때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좋은 식당 이런 데서 이제 소비가 많은데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산 규모는 꽤 큰데도 소비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회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노후 때문에. 예. 그런데 주식시장의 채권시장이라든지 이런 자본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는 이런 어떤 50대 이후에 이런 중장년층이 많아질수록 자산시장은 도움이 된답니다. 인구 분포가. 근데 이런 어떤 그 경제학자들 혹은 전략가들의 통계는 몇십 년씩 된 거예요. 전 세계 지역을 통틀어서 뭐 저것이 이제 현재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 넘어서 초고령 사회 되면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지만 그분들이 생산을 못하니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니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도 미국 경제도 몇십 년 전 대비 GDP 변동폭은 작잖아요. 예. 물론 이제 쇼크가 있으면 크지. 전체적인 그 수준, 높이 자체는 낮은데 거기서 이제 그 자본시장은 일종의 재평가,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 주변 환경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증시에 조금 더 우호적인 게 더 우세하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최근에 뭐 한 몇 년 됐지만 이제 강성부 펀드다. 네네네. 그다음에 아마 일반 보통 주식 안 하는 분들한테도 익숙해지기 시작한 게 그 뭐죠? 그 행동주의. SM 네네. 엔터테인먼트 하이브랑 카카오랑 붙었잖아요. 온라인 예. 파트너스. 온라인 파트너스가 네네. 저기를 이청환 했고 대표. 예. 그래서 하이브랑
이제 카카오랑 붙었는데 그 SM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주주 행동주의를 많이 아시게 되셨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주주 행동주의들의 어떤 그 움직임,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의 어떤 연대,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 주주총회 때. 이런 어떤 주주 행동주의가 최소 몇 년 동안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 예, 그리고 이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은 이제 MSCI에서 네네네. ESG를 평가하는 평가 모형에 들어가는 점수를 매겨요. 네네네. 근데 이제 E는 환경이고 S는 사회고 네. G는 뭐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 지배구조다, 의사결정 구조다, 뭐 이사회 같은 거다, 혹은 배당을 얼마 주냐 이런 거다라고 보면 이 G의 비중을 최소한 30%, 33%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업종별로 그 G의 비중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근데 가장 높은 업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표님? 가장 높은 비중이요? 예, 저 가장 글자가 너무 작은데 예, 망원경으로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배구조가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쉽게. 이게 인더스트리얼스라고 그래서 산업재 산업재. 업종인데 인더스트리얼스는 뭐냐면 조선, 기계, 해운, 항공, 건설. 아, 거기가 진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 예, 그것을 산업재라고 합니다. 조선, 기계, 해운, 항공, 건설을. 그거는 근데 뭐 왜 회장님 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아니 그 산업은 이게 주기가 길어요. 아, 왜냐면 배 슈퍼사이클. 한번 수주해가지고 배 맞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슈퍼사이클이다. 예, 예. 아. 그 다음에 뭐 아파트 우리나라 뚝딱뚝딱 있지만 어. 그래서 이 주기가 긴 거는 이 대장이 조금 약간 좀 어리버리해서 의사결정을 잘 못하면 기업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이클 한 번 놓치면 예,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 기업의 거버넌스, 지배 구조가 진짜 중요하다. 근데 맨 밑에 가보면 머티리얼 소재 기업이 있어요. 예, 예. 조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거죠. 뭐 철강이나 화학이 이제 대표적인 소재 산업인데 네. 사이클을 맞출 수도 없고, 왜냐면 사이클을 맞춘다면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늘 이렇게 안정적일 거예요. 근데 사이클이 있잖아요. 업황이란 게. 그거는 이제 수요랑 공급을 늘 엇박자나서 그렇거든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공장 왕창 지어놓으면 나중에 불황이 오고, 예? 막 호황 때는 예를 들면 그 생산 캐파가 딸리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이나 화학은 국제 가격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의 업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사 결정이 조선기계, 해운항공, 건설보다는 조금은 덜 중요해도 된다. 뭐 이렇게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 비중을 보면서. 저거는 이제 그쪽 섹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유심히 중요하죠. 보셔야 되는 거고. 예, 사이클이 긴 회사의 이사회랑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이 됐든 조선이 됐든 철강이 됐든, 그러니까 뭐 철강에 뭐 머티리얼로 조금 분류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한번 사이클 놓치면은 진짜 날아갈 수 있고. 네네. 근데 소비재는 한 번 좀 유행 놓쳤어도 또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고. 건설 회사들도 많이 부도런 회사 많잖아요, 그죠? 의사결정 한 예, 방에. 거기다가 조선소도 뭐 옛날에 성동조선이다 뭐다 음. 굉장히 불황 기간이 길잖아요. 예, 예, 예. 거기다 해운사도 몇 개 뭐 합병되고 넘어지고. 없어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선, 해운, 항공, 건설, 항공사도 합병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사이클이 긴 산업들이 의사결정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기억하시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를 주주분들이 막아냈고, 네네. 뭐 제2호 인수하는 뭐 이런 거.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자진상폐 하려고 했었는데 반발 엄청 커가지고 1년 뒤에 더 높은 금액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소재 부품이나 소비재 쪽에서는 막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진칼, 대한항공, 어떤 뭐 조선사, HMM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주분들이 먹는 게 별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쪽이 더 중요한 거네요. 네, 근데 아마 그 덩치가 큰 기업들은 이 개인 투자자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연대하는 플랫폼도 또 일단 지분율도 낮기 때문에 원체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지분으로도 예전 그 장표가 없는데 엑소 모바일의 이사분들을 교체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0.3%밖에 없었나 지분이? 그 엑소 모바일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해서 뭔가 캠페인을 해서 이 사회가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큰 기관 투자자들, 네네. 큰 연기금들이 그 논리에 수긍하고 거기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소액주주 연대가 이 기업의 지금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문제가 있고 더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것들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형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데 어떤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하다면 분명히 예를 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중 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네네네. 강화라든지 이런 게 네네. 있으면 또 소액주주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이사들을 또 진입시킬 수 있고 네네. 하니까. 근데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워낙 우리나라가 배당 성향이 낮아서 이제 배당을 늘려야 되는 건 맞아요. 예. 맞는데 만약에 지금 곡간에 100원밖에 없어요. 네. 그 곡간을 헐어서 한 6, 70원을 다 주주들한테 나눠줘라. 그러면 아마도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찬성일 거예요. 당장은 좋겠지만. 네, 배당 지금 받는 것보다 아니 예년보다 한 3배 이상 늘어난다. 그럼 너무 좋죠. 그것이 아마 제가 이제 굿모닝 신한에 근무할 때 2005년, 6년, 7년 그 당시 때인데 현대제철에 대한 어떤 외국인 주주들의 요구였었어요. 물론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네.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죠. 야, 이거 자금들은 정말 예를 들면 냉정하구나. 특히 이런 경기 순환을 타는 그런 업종들은 이 곡간을 완전히 허물어서 배당을 주게 되면요. 위험하죠. 불황에 예를 들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꾸 이제 3,000% 가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우리 사모펀드라고 하잖아요. 프라이빗 에쿼티. 예. 프라이빗 에쿼티가 락앤락을 인수했죠. 예. 예. 그런 다음에 거기 있는 곡간을 완전히 허물어가지고 다 배당을 줬죠.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들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사모펀드들이 어떤 기업을 완전히 그냥 예를 들면 좀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경쟁력 자체를 아니면 떨어뜨릴 수 있는. 예, 그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과연 주주 행동주의나 어떤 사모펀드들 행태, 특히 최근에는 MBK가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렇죠. 이제 고려아연과 이렇게 영풍하고 했을 때 사람들의 정서적인 지지가 이제 고려아연 약하죠. 쪽 손을 왜냐면 저 사람이 더 이상한 것 같으니까 저쪽이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예. 그래서 분명히 음과 양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답은 물론 판단은 다를 수 있어요. 기업이 일단 영속 가능할 거냐. 네, 그래서 배당도 너무 이렇게 곡간을 허물어서 완전히 다 준다. 이거는 현재 주주로서는 좋지만 우리가 ESG를 하는 게 주주가 이 기업이 영속한다고 보면 당신이 정말 이 영속되는 주주일 거냐?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 다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누가 한 말이더라. 우리는 결국 모두 죽는다. 이 얘기처럼. 그러니까 다음 세대, 다음의 주주를 위해서 예. 곡간을 좀 남겨놓을 필요도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뭐 행동주의 하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그런 순 기능도 있지만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네네. 이거는 또 다 같이 양쪽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띄우신 그래프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 얘기를 잠깐 드리면 예. 지금처럼 예를 들면 기술과 혁신에 대한 기대감 지금은 뭐 이제 가장 그 세상의 대세는 AI죠. 정말 하루하루 우리 삶 속에 아주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침투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처럼 기술과 혁신에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목말라 있고 혹은 광분하고 있고 그런 시절이 대표님은 언제 주셨어요? 그 인터넷 처음 깔릴 때, 그 다음이 모바일 시대 들어왔을 때, 거의 대표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잡는다면 제일 큰 거 예. 인터넷. 그러니까 99년 네네. 그 정도죠. 예. 97, 89 우리 IMF 그 직후에 예. 그러니까 왜냐면 2000년이라는 뉴 밀레니엄 직전의 상황들. Y2K. 그죠? 예. 지금 아마 그런 어떤 90년대 후반 기술과 혁신에 완전히 목말라 있던 기술과 혁신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노동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네. 전체적인 수요가 줄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결국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과 혁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과 혁신의 가장 중심이 어디냐? 역시 원탑은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같이 비싸나 싸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원체 생산성 좋고 네네. AI도 거기가 네. 다 본진 네네. 깔려 있고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네네. 어쩔 수 없다. 네. 자, 아까 이제 PER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아까는 페이아웃, 그러니까 배당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은 제가 만든 그림이지만 저 스스로도 너무 멋진 해석이다. 이렇게 저 혼자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언돔입니까? 예, 그렇죠. 이 포물선이 중요한 거예요. 포물선이. 요 가로축은 미 국채 수익률이 지금 10년물짜리가 미국 채권 금리가 한 4.5% 돼요. 예.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 돼요. 예. 그러면 한 2.1% 정도 되죠. 예. 그럼 2.1%를 여길 찾아보면 딱 이렇게 가가지고 PER이 얼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요 왼쪽의 숫자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으면 내가 10%를 은행에서 빌렸는데 내가 15% 장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죠? 5%는 제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 빚 갖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으면 경제랑 주식시장이 망가져요. 예. 그다음에 금리가 너무 낮으면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낮은 금리에 은행에서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행에서 저 사람이 돈을 안 갖고 떼어 먹을 것 같으니까 안 빌려줘요. 수요가 워낙 약하면. 그래서 적당한 금리대가 적당한
물가를 이기는 금리 수준에가 주식시장이 가장 그 멀티플 PER이 높아요. 저 역사적인 걸 예, 정리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대략 한 2에서 4% 요 사이가 일종의 스위스팟입니다. 골프채로 따지면 예. 공 가장 멀리 나가는 지점. 구간 안에 저기 그 미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금리가 너무 낮아도 사실 그때는 뭐 경기가 거의 망가졌다는 뜻일 테니까. 그리고 안 빌려줘요. 망할 것 같고 불안하고 돈 못 믿겠고.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2에서 4% 정도일 때가 네네, 스위스팟이다. 실질 금리가.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고 만약에 5년이다 그러면 2.6%가 되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니까 실질 금리가 0.5%밖에 안 돼요. 저거는 이제 실질 금리. 네, 그러니까 PR이 낮은 구간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예,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 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PR이 더 높아질 여지가 많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뭐 이제 금리 인하랑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걸 막 섞어가지고 도대체 저 선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막 이런. 예. 뭔가 최적의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걸로 보이기는 한데. 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직 되게 그 PR이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실질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생산성이나 네네.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될까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회복이 되어야 네네. 쪽이 너무 우리는 왼쪽에 있으니까 예, 우측으로 예. 갈 수 있다. 예.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뭐 PER이 뭐 27배다, 25배다, 그게 비싼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20배 중후반의 PER, 그 시장 자체가 네네.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데 역사적 평균이 보통 한 19배 미만이었으니까 역사적 평균 대비 한참 올라가 있다. 과거보단 비싼 건 맞지만 네네. 현재나 미래를 봤을 땐 네. 비싼 건 아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케이스 그 저기 실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PER을 얘기하잖아요. 그거 대비로도 비싸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과 혁신에 목말라 있는 지금 어떤 시장 환경 거기다가 실질 금리와 주식시장의 PER 간의 가장 적정 구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고평가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PER 가지고 고평가 논란을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별로 설득력이 조금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이 빗대어서 보면 우리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뭐 충분히 그것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다만 이제 선행돼야 하는 요건들은 앞부분에도 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